첫 번째 첫 번째는 필기 안 해도 되고 필기도 안 해도 되고 두 번째 사람 유전의 연구도 필기도 안 해도 되고 세 번째부터 보면 됩니다. 세 번째 상염체 이거는 써야 돼요. 그럼 이거 아예 그냥 1, 2번 X 쳐놔요? 아 그냥 가면 냅둬. 아무도 쓰지 마. 그냥 X 치지 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개념적으로. 일단 T라고 쓰시고 상염색체 유전. 자 근데 이걸 상염체 유전으로 정의하는 게 조금 안 맞기도 해. 왜냐면 지금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상염체 유전에서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 쓰고 그리고 단일 인자 유전에 단대립과 복대립 유전을 쓸 거거든. 근데 복대립 유전으로 하는 유전인 그런 유전자가 성에 존재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나 이론서에 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원리를 설명하는 거지 반드시 상염체에 존재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좀 구분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원리야, 원리. 형질을 결정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염체 유전이라고 하는 건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특정 대립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입니다.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이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상염체 유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유전에 대한 그 종류에 대한 체계를 잘 잡아놔. 나중에 되게 아주 단순한 거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단일인자 유전이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인자 유전은 이거랑 비교해서 한 쌍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질이 아니라 여러 쌍이 한 형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다인자 유전이에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여러 가지 형질이 아니라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에는 뭐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대립 유전과 복대립 유전으로 나뉜다. 단대립과 복대립. 차이가 뭐냐면 자,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가장 큰 차이예요. 자, 대립 유전자 종류가 단대립은 몇 종류? 두 종류라서 일반적으로 대문자와 소문자로 표기하거나 또는 대문자 A와 A 스타로 표기하거나 알겠죠? 이렇게 라지 A와 스몰 A 이렇게 한 쌍이 존재합니다. 한 쌍. 자, 그러면 이 단대립 유전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대립 유전자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종류라고 쓸게요. 두 종류. 한 쌍 두 종류. 자, 그럼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가 만나면 되죠. 왜냐하면 부모들이 똑같은 유전자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지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세 종류의 유전자형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만나는 유전자형의 종류는 결국에는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중복조합이죠. 중복조합의 기호가 뭐니? H죠. 그래서 두 개 중에 H 두 개 선택이에요. 그게 단대립 유전. 자, 그럼 복대립은 2보다 큰 3 이상이면 돼요. X, H2일 때 이 X 값은 3 이상이다. 3 이상이다. 자, 그럼 3개부터는 전부 다 복대립 유전인 거예요. 3개도 복대립, 4개도 복대립, 5개도 복대립. 단 공통점은 뭐예요? 2개가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인자 유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단일인자 유전은 X개 중에 H2인 거구나. 그래서 이 X가 2인 건 단대립이고 X가 3 이상인 건 복대립이구나. 알겠니? 얘는 단대립, 얘는 복대립이다. 이해되나요?
개념적으로 정확히 이해해 놓으라고 나중에 복대립하고 다인자하고 헷갈려서 틀린다니. 그래서 결정되는 표현형은 우열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A가 스몰 a보다 우성이면 표현형은 두 종류, 라지 a와 스몰 a가 우열관계가 없으면 한 가지가 추가 세 종류. 자, 복대립은 세 가지 이상이니까 예를 들면 A, B, C라고 할게요. 자, A, B, C 이렇게 세 종류 이상인데 세 종류인 예로 들어보자. 자, 그러면 3H2의 값은 얼마? 계산해봐요. 3H2. 6.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이 H2는 3. 그러니까 세 가지 나오고 3H2는 6이 나오니까 여섯 종류가 나온다고. 알겠죠? 뭐 쓰면 AA, 뭐 AB, 뭐 AC, BB, BC, CC 이렇게 여섯 종류가 나오는 거죠. 자, 마찬가지 단일 인자 유전은 한 쌍의 형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열관계에 따라 표현형이 결정돼서 A하고 B하고 C가 우열관계가 분명하면 세 종류의 표현형이 나오고 A하고 B가 C보다 공동 우성이면 한 가지 추가돼서 네 종류. A하고 B하고 C가 모두 우열관계가 없으면 각각의 모든 잡종들은 한 가지 다른 형질들이니까 잡종 하나, 둘, 세 개 추가되니까 여섯 종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두 우열관계가 없으면 유전자형의 종류와 표현형의 종류가 같은 거죠. 맞죠?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자, 다인자 유전의 특징. 다인자 유전의 특징 네 가지 기억나는 거 한 개씩 얘기해봐. 건우야 1번. 다인자 유전의 특징.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건 예고. 특징은 특징. 그래야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단일 인자 유전에 비해서 네 번째 단일 인자 유전에 비해 환경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뚜렷한 형질이 없다. 뚜렷한 현실이 없다니요. 피부색이 뚜렷하지 않나요? 뭐 같은데. 그게 저거야. 대립 형질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 여섯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대립 형질이 다양하다. 자, 이 다양한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요? 정규 분포 곡선의 변이가 나타난다. 확률이 대칭이라고요. 나타나는 확률이 대칭으로 나타난다고. 이해돼요? 이러한 대립형질의 분포가 정규 분포 곡선의 변이가 나타난다. 세 번째, 자, 우열 관계를 구분하기 어렵죠. 우열 관계라고 하는 건 맨델이 얘기한 것처럼 한 쌍이 만났을 때 드러나는 형질이 우성이거든요. 근데 이건 한 쌍이 아니라 여러 쌍이기 때문에 유전자의 우열 관계를 구분할 수 없듯이 형질 간의 우열 관계도 구분할 수 없다. 알겠죠? 우성과 열성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단일인자 유전일 때만 하는 거. 알겠지? 자, 우열 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성과 열성 관계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다인자 유전에서는. 자, 그럼 이런 다인자 유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표현형의 종류를 그냥 한 번에 적을게요. 우리는 레벨 2니까요. 뭐 이론 필요 없잖아요. 뭐 피부색 유전 이거 필요 없잖아요. 안 해도 되지? 피부색. 확률 계산하는 거니까 어차피. 한 가지만 해볼게. 한 가지만. 자, 피부색의 어떤 그 결정되는 건 세 쌍이고, 말로 할게요. 세 쌍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고,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결정돼. 근데 이 유전자들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않대. 알겠죠? 그리고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서 피부색이 결정되고, 많으면 검은색, 적으면 흰색. 알겠지? 자, 그러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인 사람과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사람이 교배해서 나오는 자손. 네. 표현형의 종류는 몇 종류? 다섯 종류? 왜? 1부터 3까지랑 0부터 2까지. 그렇지. 얘가 1부터 3까지 나오고 얘는 0부터 2까지 나오니까 최소값도 하면 1개, 최대값도 하면 5개. 그러니까 5종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가 아빠, 얘가 엄마. 부와 같을 확률. 이렇게 연관이 안 됐을 때는 컨비네이션을 쓰면 된다 그랬죠. 얘들이 교배했을 때 나오는 유전자형이 자손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라지비는 무조건 나타나죠. 맞죠? 그러면 라지 스몰이니까 둘 중에 뭐 올지 알아 몰라. 뭐 올지 모르는 건 언더바로 표시하면 돼. 알겠죠? 뭐 올지 모르니까. 그죠? 그럼 언더바의 개수가 몇 개겠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라지비랑 스몰 A는 고정.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언더바 스몰 A, 라지비 언더바 언더바 언더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쓰지 않더라도 이형접합의 개수가 몇 개? 네 쌍. 맞지? 이형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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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접합.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럼 몇 가지? 2의 4승 16가지라고요. 언더바마다 종류가 2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럼 언더바에서 대문자가 몇 개 채워지면 돼? 한 개는 존재하니까 여기서 3개가 더 추가되면 되죠. 그러니까 언더바 4개니까 4C 3이면 2면 되겠다. 4개니까 3개지. 됐어요? 한 개가 있는 상태니까 4개니까 3개가 추가되면 되잖아. 답은 이거다. 암산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사람은 좀 오래 걸려요. 물론 좀 어려우면 좀 쓰면서 문제 푸는 게 좋아. 알겠죠? 근데 이형접합의 개수가 곧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건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인제전의 표현형의 종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여기 다인제전의 유전의 특징하고 유전적인 표현형까지 쫙 여기 반 페이지를 다 적으면 돼. 근데 너무 크게 적지 말고 좀 작게 적어. 종류가 꽤 많으니까. 뭐 기억나는 거 있니? 없어요.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을 미리 정리해보자. 다인자 유전을 좀 빠르게 풀기 위하여 미리 표현형의 종류를 좀 정리하자. 표현형의 종류를 통해서 연관 상태 또는 연관 상태나 아니면 대문자의 개수들을 미리 내가 짐작할 수 있게끔 귀류법으로 공부하는 거야. 미리 해보는 거야, 미리.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하여 첫 번째, 두 쌍의 다인자 유전. 자, 그리고 뭐 얘기는 쓰진 않을 거지만 교배는 무조건 자가교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가교배라고 하는 건 같은 동일한 유전자 구성과 동일한 연관 상태를 교배하는 걸 자가교배라 그래. 그래서 동일한 연관 상태와 동일한 유전자, 동일한 연관 상태를 교배하는 걸 자가교배. 그러면 원래 실제로 사람의 경우에는 존재할 수 없죠. 모든 유전자가 다 동일할 수는 없잖아. 각 사람들이 배우자가 이게 복제 인간이 아닌데. 근데 특정 형질의 유전자가 동일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한 가지 형질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수많은 형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5,000가지 이상의 형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가지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같을 수는 있다. 서로 다른 배우자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들, 그 교배는 같은 것끼리 교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잡종끼리만 교배할 거다. 잡종 간 자가 교배가 전제다. 자, 그럼 두 쌍의 다인자 유전에서 근데 이게 바로 교배를 시킬 수가 없는 게 연관 상태에 따라서 자손들이 나타나는 표현형의 종류가 확률이 달라지죠. 그래서 연관 상태도 정리를 해줘야 돼. 어떠한 연관 상태에 있다는지에 따라서 표현형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독립인 경우. 자, 독립인 경우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사람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사람이 교배해서 나오는
자손의 표현형의 종류는 몇 종류? 빨리. 영사, 0이 0이잖아. 합치면 0, 4. 0부터 4까지 몇 종류? 근데 이거는 써줘야 돼. 이렇게 0부터 4까지라고는 써줘야 돼. 그리고 5종류 이렇게 써주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형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생세포들의 대문자의 개수로 붙여서 구하면 되고, 확률은 컨비네이션을 쓰면 된다. 언제? 연관이 안 되어 있을 때. 알겠죠? 두 번째, 연관일 때. 자, 근데 연관 상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구나. 상인 연관과 상인 연관을 교배한 경우와 상반 연관과 상반 연관을 교배한 경우, 상인과 상반을 교배한 경우도 나뉘죠. 자,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자, 상인과 상인 교배한 표현이 몇 종류? 세 종류. 몇 개로? 4이요. 4개, 2개, 0개로 3종류. 맞죠? 상인 연관이면 대문자 2개가 같은 염치 존재하니까 2, 0, 2, 0이 교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4, 2, 2, 0이니까 종류는 3종류. 이게 머릿속으로 하면 돼. 이제 가능할 거야,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그러면 상반, 상반은? 몇 개로? 그렇죠. 2밖에 안 나오죠. 1, 1, 1, 1이니까 어느 거랑 만나봤자 2밖에 안 나오죠. 얘는 2로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형이 여러 가지 형질인데 곱해봤자 그대로의 표현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상반 연관을 작업해한 다인제 종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둘의 부모가 전부 다 상반 연관인 걸 바로 캐치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밖에. 상인과 상반을 교배하면 2, 0, 1, 1. 3과 1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두 종류겠네요. 3하고 1로 두 종류다. 자, 두 번째, 새쌍다인자. 자, 마찬가지 유전자형은 삼성 잡종 일대로. 첫 번째, 3독립일 때. 자, 3독립이면 몇 종류? 바로 써보자, 그냥. 몇 개부터 몇 개까지? 0부터 6까지 7종류. 자, 근데 이걸 교배하는 건 되게 어렵죠. 한 쌍이 추가됐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몇 가지가 나와요. 세 쌍을 교배하면. 자, 한 쌍 교배하면 몇 가지 나와, 경우의 수가? 두 개니까. 4가지 나오죠. 그럼 두 쌍 교배하면 4의 2승 16가지. 세 쌍 교배하면 4의 3승 64가지가 나오는 거죠. 64가지를 다 써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생세포의 대문자의 개수에 대한 경우의 수로 간단하게 표현형을 구할 수 있다고. 어떤 경우? 연관이 안 돼 있을 때. 알겠지? 자, 두 번째. 이 연관 1독립인 경우. 이 연관 1독립. 두 개는 연관이고 한 개는 연관이 안 돼 있을 때. 자, 이 경우도 또 여러 가지도 아니죠? 상인연관 1독립인 경우와 상인연관 1독립의 경우를 교배한 거. 머릿속으로 해봐. 2, 0, 1, 1과 1, 0과 2, 0, 1, 0을 교배하는 거예요. 그럼 2, 0하고 2, 0이랑 만나면 몇 가지? 4, 2, 2, 0. 맞죠? 1, 0하고 1, 0 만나면 2, 1, 1, 0이죠. 그러면 최대값과 최대값을 더하면 6. 최소값과 최소값 더하면 0. 0부터 6까지 7가지라고요. 이해돼요? 0부터 6까지 7종류. 7종류 또 나왔죠? 그럼 문제에서 표현형 종류가 7종류가 나오면 상인연관 1독립, 상인연관 1독립인 이연관 1독립인 경우도 되고 3독립으로 삼성 잡종인 개체를 교배했을 때도 7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연관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문제의 다른 자료를 통해서 근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자, 그리고 상반연관 1독립과 상반연관 1독립.
교배하면 몇 가지? 1, 1, 1, 0, 1, 1, 1, 0이야. 그렇죠. 몇 개 몇 개로? 그렇죠. 1, 1과 1 만나면 2밖에 안 나오고요. 1, 0과 1, 0 만나면 2, 1, 1, 0이니까 2, 1, 0에다 2를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4, 3, 2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4, 3, 2가 나온다. 그래서 세 종류다. 자, 그러면 상인연관 1독립과 상반연관 1독립을 교배하면 이쪽으로 해봐요, 건우야. 건우가 해봐요. 몇 개부터 몇 개까지? 1부터 5까지 5종류. 머릿속으로 해보는 습관을 가져. 그래서 좀 속도가 빨라지게.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하는 건 오히려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머릿속에 하는 게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더 빨라지고 정확해져요. 지금부터 이제 그래야 될 때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좀 다지는 단계였다면 지금부터는 머릿속으로 계속 하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끔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연관. 자, 이 3연관인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상인 세 가지가 모두 다 상인연관인 경우 3상인과 3상인 교배하면 몇 가지? 상인이 뭐야? 아, 그러니까 원래 이런 용어는 없지만 3년. 전부 다 우선끼리 전부 다 열선끼리 세 쌍이 그렇지 6, 3, 0으로 세 가지죠. 세 종류. 2상인 1상반 하나는 거꾸로 얘도 마찬가지 2상인 1상반. 뭔 말인지 알지? 라지 A, 라지 B, 그 다음에 스몰 D가 연관. 스몰 A, 스몰 B, 라지 D가 연관. 이렇게 돼 있으면 대문자의 개수가 각각 염체마다 몇 개 몇 개야? 2, 1이죠. 맞죠? 2, 1. 그럼 2, 1하고 1 만나는 거니까 4, 3, 3, 2가 나오죠. 그지? 4, 3, 2로 세 종류가 나온다. 그러면 3상인과 2상인 1상반을 교배하면 그러니까 대문자의 개수로 하면 더 빠르잖아요. 3, 0하고 2, 1하고 만나면 돼요. 그럼 몇 개 몇 개? 3, 0과 2, 1 5, 4, 2, 1이죠. 5, 4, 1이다. 5, 4, 2, 1로 네 종류가 나온다. 또 다른 것도 있나? 뭐 내 싹일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해주는 거. 이 다인자 아직도 안 적었어? 자, 다인자 유전이 정규분포 곡선의 표현형의 변이가 나타난다는 거를 근거로 해서 나타내는 값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에서 표현형의 확률 값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에는 없었어. 근데 이게 2, 3년 전에 갑자기 그게 한 문제가 툭 튀어나오면서 그 문제에 대한 풀이법이 굉장히 대두가 된 적이 있어. 왜냐하면 잘 모르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표현형의 종류만 주고 표현형의 종류로 연관 상태를 구하는 게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평가 문제에서 확률이 나왔어. 근거로 확률을 제시했다고. 이 확률을 통해서 나는 연관 상태를 구해야 돼.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 확률을 통해서 연관 상태를 구하기 위해서는 확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기류법을 생각해보자 이거죠. 이럴 때는 어떤 확률? 이럴 때는 어떤 확률이 나온다. 그래서 이 확률이 나오면 몇 가지 표현형의 어떤 연관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으면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되면서 조금 빨라질 수 있는 팁입니다. 팁이라면 좀 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2의 4승. 한 쌍일 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니? 한 쌍일 때. 한 쌍과 한 쌍을, 한 쌍일 때는 안 되지. 두 쌍과 두 쌍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유전자가, 염색체가
두 쌍의 염색체하고 두 쌍의 염체가 교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쌍일 때 4가지니까 또 두 쌍일 때는 4를 곱하니까 16가지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6이 나오죠. 한 쌍일 때는 안 되죠. 한 쌍과 한 쌍을 교배할 때는 다인자 유전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적어도 두 쌍 이상이어야 되니까 두 쌍일 때부터는 16가지가 이 제일 최소값, 경우의 수의 최소값이잖아요. 그지? 1, 2, 4. 1, 2, 1, 2, 1, 3.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표현형이 몇 가지인지가 되게 중요하겠다. 표현형이 만약에 2가지예요. 표현형이 2가지면 이 각각의 표현형이 확률이 몇 분의 몇 분의 몇이 나와야 돼. 네? 그러니까 다인자 유전의 형질인데 표현형이 2가지밖에 없어. 그럼 이 각각의 표현형의 확률은 몇 분의 몇 분의 몇일까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2분의 1, 2분의 1 아니야? 대칭인데? 둘이 합쳐갖고 1이 나오는 거잖아요. 몇 쌍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몇 쌍이든 상관이 없어. 유전자가 2쌍이든 3쌍이든 4쌍이든 5쌍이든 상관이 없어. 무조건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표현형이 2가지밖에 없으니까. 맞잖아. 표현형이 2가지밖에 없잖아요. 이게 대칭이어야 되잖아. 1, 1일 수는 없잖아. 아우죠. 둘 다 100%로 나올 수는 없잖아. 50%, 50%로 나와야지. 맞지? 그러니까 표현형이 2가지인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2가지인데 2니까 2분의 1, 2분의 1로 나온다고요. 됐어요? 그럼 표현형이 만약에 3가지면 3가지가 되면 얘네 둘을 더하면 몇이요? 2. 맞죠? 그러니까 1, 2, 1인 거 알겠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의 표현형은 확률이 몇 분의 몇? 4분의 1. 얘는 2분의 1. 얘는 4분의 1로 나온다고요. 대칭이죠. 이렇게 표현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1, 2, 1이라고요. 됐어요? 자, 근데 만약에 경우의 수는 내가 이제 이 비율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 왜냐면 만약에 두 쌍이야. 두 쌍의 다인자 유전이라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16이죠. 그러면 16이니까 16으로 맞춰야 돼요. 얘를 16으로 맞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1이랑 더하면 4죠. 곱하기 4를 해줘야 돼요. 4, 8, 4가 된다고요. 경우의 수가. 알겠니? 그래서 4가지, 8가지, 4가지가 나온다. 전체 경우의 수가 16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그냥 이 비율로 맞추면 돼. 알겠지? 그럼 표현형이 4가지면 4가지면 첫 번째 1, 둘이 더하면 3. 그렇지. 둘이 더하면 3. 마지막으로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다 더하면 몇이에요? 8이죠. 실제 만약에 두 쌍일 때는 2, 6, 6, 2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2, 6, 6, 2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확률이 4분의 1, 4분의 3, 4분의 3, 4분의 1. 됐어요? 이런 확률밖에 안 나와. 여기 봐봐.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죠. 4분의 1, 4분의 3, 4분의 3, 4분의 1. 이런 확률밖에 안 나와. 이상한 숫자는 안 나와. 8분의 5 막 이런 거 안 나온다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만들 때도 나오는 확률이 8분의 3, 16분의 3,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런 거밖에 안 물어본다고요. 그런 확률밖에 안 나오니까. 알겠죠? 자, 그럼 표현형이 5가지면 1, 4, 6, 4, 1이겠죠. 맞죠? 다 더하면 몇이에요? 16가지죠. 전체 16가지가 이제 나오죠. 맞죠? 그럼 6가지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6가지인 건 1, 5, 10, 15, 1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수에서 표현형의 개수가 결정되는 건데, 예를 들면 자, 이 경우에서 이 경우가 지금 표현형이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표현형이죠. 그러면 대문자의 개수에 의한 표현형일 때 0, 1, 2, 3, 4인 대문자의 개수에 대한 경우의 수일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부모들의 유전자형이 0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유전자형이야. 그러면 0이 나올 수 없으니까 1, 2, 3, 4, 5도 될 수 있죠. 됐죠?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되어 있든 연관이 안 되어 있든 상관이 없어. 사이에 비는 숫자가 없으면 이거밖에 안 돼. 이 숫자밖에 안 돼. 알겠니? 그러니까 연관이 돼 있다 하더라도 교배했을 때 비어 있는 숫자가 없게끔 유전자의 어떤 연관 상태가 돼 있다면 0, 1, 2, 3, 4거나 1, 2, 3, 4, 5거나 또 모두 가능해. 2, 3, 4, 5, 6도 가능하죠. 됐죠? 그 대신에 부모들의 유전자형에 대한 한계값이 정해지죠. 이 부모들이 대문자의 개수가 막 끝도 없이 되게 많지는 않잖아. 그러면 두 부모들의 대문자의 개수가 아빠가 최대값이 3개고 엄마가 3개야. 그러면 두 부모가 만날 수 있는 최대값이 몇 개야? 6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도는 정해진다고. 알겠지? 그거는 문제마다 자료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개수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형이 이게 확률이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봐봐. 2개면서 1개거나 4개면서 3개인 경우죠. 그런 경우가 지금 표현형이 같죠. 그리고 0에서 1개거나 또는 5개면서 4개들은 확률이 지금 같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서는 이 두 부모가 대문자의 개수가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어 없어? 두 부모가 대문자의 개수가 같을 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하고 라지 A, 스몰 A하고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게 세 쌍이죠. 이 세 쌍이고 3독립이라고 쳐보자.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0부터 6까지 나오죠. 네. 그럼 표현형이 몇 종류예요? 7종. 그러니까 이건 안 되죠. 네. 얘는 표현형이 몇 가지일 때? 5가지일 때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 경우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5가지가 나오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 경우로 한번 해보자. 상인연관 1독립, 상인연관 1독립 됐죠? 자, 이 경우로 했을 때 얘는 2형하고 2형 만나니까 4, 2, 2, 0이죠. 얘가 만나면 2, 1, 1, 0이죠. 그럼 만나면 6, 0, 0이죠. 아이씨 뭐야? 얘가 상반이어야지.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이러면 2, 0이고 1, 1, 1이니까 3하고 1 나오고 그리고 2, 1, 1, 0이죠. 그래서 5, 4, 4, 3, 3, 2, 2, 1이죠. 맞아요. 그럼 0부터 5까지니 1부터 5까지가 5가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경우죠. 위에 있는 경우죠. 맞아요. 그럼 대문자가 1인 경우에 확률이 몇이에요? 8개 중에 1개죠. 그럼 몇 분의 몇? 8분의 1이죠. 그럼 여기는 전체 몇 개? 16개 중에 1개인 경우가 1이죠. 그럼 몇 분의 몇? 안 맞죠? 왜 안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얘기야. 이 경우에 여기다가 도입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는 어떻게 돼 있으니까? 연관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연관이 안 돼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영어 얘는 3인 상반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들의 유전자형이 같은 연관 상태가 같은 경우가 아니라서 그래. 그러면 연관 상태가 같은 경우에서 한번 해볼까? 네. 네 가지가 나오는, 5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아니요. 연관일 때 5가지가 나오는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연관일 때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유전장을 잡종이 아닌 경우도 한번 생각해도 돼. 근데 잡종인 경우로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잡종일 때가 최대값이 나오죠. 이걸 동요조합을 넣는 순간 오히려 표현 척추가 더 줄죠. 그러니까 연관 상태일 때 얘를 쓸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돼서 대신에 더 늘어나야 돼. 대신에 이게 3쌍이 아니라 뭐 4쌍, 5, 이 개수가 늘어난다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3쌍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영어 할 때도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만들어봐. 내가 말하는 건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만. 거기서 보면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자체는 원래 다 쓸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어떤 다인자 유전은 결정되는 게 연관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대문자의 개수에 결정되고 표현형에 대한 변이가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대칭 구조일 때 쓸 수 있는 거라 다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확률이 뭐냐면, 자, 8분의 3을 물어보거나 16분의 3을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 8분의 3을 물어보거나 16분의 3. 자, 그럼 8분의 3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5, 5, 1. 8분의 3이 나오는 경우가 여기 있죠. 16분의 6이요. 맞죠? 여기서 나오죠? 16분의 1, 6이로. 16분의 6이 나오면 되죠. 이거랑 같은 거니까. 또는 세 가지가 16분의 3이 나오는 경우는 여긴 없죠. 여기 3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두 배가 증가되면 32분의 6이 되면 32가 아니니까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나오고 16분의 3이 나오는 경우는 아마도 여러 가지 형질을 곱했을 때, 그러니까 뭐 다른 형질의 2분의 1에다가 다인자에서 8분의 3 나와서 곱했을 때, 그럼 16분의 3이 나올 수 있죠. 알겠죠? 8분의 3이 표현형 4가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8분 여기서 나오죠. 8분의 3 여기 5가지인 경우도 가능하고 4가지인 경우도 가능해. 8개 중에 3개. 맞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쨌든 얘하고 얘를 제일 많이 물어본다. 근데 다인자 중에 단독으로 16분의 3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 (16을) 맞추면 되는 것 같다.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1, 2, 3, 4, 3, 2, 1. 다 더하면 몇이에요? 그게 나와요, 근데? 대칭이면 되잖아요. 다 더하면 몇이요? 다 더하면 16 아니야? 맞죠? 5, 5, 12, 24. 그럼 16이죠. 그럼 표현이 몇 가지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일 때. 7가지의 표현형일 때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체가 16개지니까 이거 3. 7가지 표현형이 저게 아니지 않아요? 그래? 뭐가? 7가지 표현형이 저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저렇게 어떻게 나와요? 왜 안 돼, 이게? 1, 6, 15, 20. 16분의 1, 8분의 1, 8분의 3, 16분의 3, 이게 4분의 1. 대칭 구조인데 왜 그래? 그러니까 저거를 만족하지 않잖아요. 저 쌤이 원래 알려줬던 저 삼각형을 만족하지. 무조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해요. 네. 이것도 가능해요. 이거는 피보나치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 이것도 가능하다고. 그냥 아예 양쪽으로 대칭이고 이 경우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기만 하면 돼요. 이거 이 전체 이 경우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고, 왜냐하면 확률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때 둘이 곱했을 때 4의 배수의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 무조건 2쌍 이상이니까 4의 배수가 나오는 거 알지?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4의 배수면서 양쪽으로 경우의 수가 대칭 구조이면 돼. 알겠어? 그래서 이 경우는 따로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도 16분의 3 나오죠. 8분의 3은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서 16분의 3이 나올 수 있다. 기억. 자, 그럼 이 경우가 16분의 3이 나온 경우에는 표현형이 몇 가지라는 얘기야? 표현형이 7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인자 유전만으로 16분의 3이 나오려면 표현형이 7가지인 경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표현형이 7가지가 나오도록 부모들의 유전자형을 설정할 수도 있고 연관 상태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요. 알겠죠? 문제 풀 때마다 조금씩 해볼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딱 문제 풀이를 설명하는 건 힘들어. 문제마다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뒷장은 그냥 동부필사. 시험도 보지 않을 겁니다. 한 번만 좀 써, 그냥 좀. 한 번만. 더 이상 안 쓸게. 한 번만 써줘. 알겠죠?